엑소입니다. 오늘은 하마터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지 못할 뻔한 직구 전자제품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AMD 5706가 달린 이 미니 PC인데요. 요즘은 아니고 꽤 오래전부터 이렇게 사이즈 작은 PC들이 유행하고 있죠. 직접 제품을 만져보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성능이며 또 어떤 활용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리뷰할 제품은 블랙뷰라는 중국의 업체로부터 제공받았는데요. 회사 정보를 좀 찾아보니까 중국 내수 기업이라기보다는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마존 같은 데서 주로 수출향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여튼 오늘 리뷰할 제품의 이름은 MP100이라는 제품이고, 이게 링크를 들어가면 할인이 6월 1일부터 된다는데 가격이 대략 30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진다 하거든요. 직접 보시면서 이게 과연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은 이렇게 검은색 박스에 들어오고요. 뒤를 이렇게 보시면 제품 관련해서 간단한 정보가 나와 있죠. 이 제품은 AMD 5706에 16GB 램에 1TB 롬 저장 장치가 달린 제품이고, 하단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유럽과 미국의 안전 인증 로고가 박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쯤에서 여기에 KC 인증 마크가 없으니 위험한 거 아니냐? 라고 말씀하실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제품에는 꽤나 재밌는 반전이 숨어 있으니까 마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이제 이 제품의 구성품을 좀 확인하자면, 본체가 보이고요. HDMI 케이블이 보이고, 이게 어댑터인데 65W급 어댑터, 그리고 AC 케이블이 분리가 되는 형태로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모니터 장착용 브라켓과 장착용 나사들, 그리고 블랙뷰 설명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재밌는 게 이 어댑터랑 전원 케이블 부분이거든요. 자, 일단 이 어댑터를 보면은 KC 인증 마크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KC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사이트에 여기 보이는 이 모델명을 검색해보면 이렇게 놀랍게도, 진짜 놀랍게도 KC 인증을 받은 충전기라고 뜹니다. 이야, KC 인증을 받은 충전기네. 정말 안심이 되지요? 근데 여기서 또 함정이, 이번 직구 규제 논란의 직접적인 대상 품목이었던 이 전원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KC 인증이 또 안 됐더라고요. 비슷한 제품은 보이는데 여기 딱 맞는 모델 번호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이게 상황이 좀 이해가 안 돼갖고 제조사인 블랙뷰 측에 문의해보니까, 저희가 제공받은 제품은 유럽향 제품이라 유럽형 케이블을 넣어뒀고, 한국에 팔릴 제품은 한국에 맞는 케이블을 넣을 예정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미니 PC의 구성품으로 들어가는 케이블과 충전기는 중국 현지의 생산 업체가 공급하는데, 이 업체는 이미 전 세계 각국의 인증을 받은 각종 충전기 케이블들을 모두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국가향 상품에 맞춰 따로 케이블과 충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좀 무서워지죠. 그리고 KC 인증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 미니 PC 본체의 경우엔 전파 인증을 받지 못해 KC 인증이 안 돼 있는 제품입니다. 다만 직전 발표에서도 이런 PC 본체류는 대상 품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개인이 사적 사용을 목적으로 구매한 전자기기의 경우 KC 마크를 받기 위한 전파 인증이 면제되므로 개인이 이걸 구매하시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미니 PC 본체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디자인부터 언급하자면, 본체 디자인은 진짜 꽤 깔끔합니다. 상단부에 제조사 로고와 함께 이 LED가 있는데, 진짜 디자인이 저 같은 사람들이 딱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본체 재질은 플라스틱인 것 같은데 도장도 두껍고 마감도 나쁘지 않게 되어 있어서 촉감 역시 꽤나 좋은 편이고요. 통풍구 같은 경우에는 전원 버튼이 있는 이 전면과 반대편, 후면에 하나씩 있는데 전면이 흡기고요, 후면이 배기입니다. 이제 전면부를 보면 전원 버튼이랑 C타입 단자 2개랑 A타입 단자 하나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이거는 3.5파이 단자 같죠? 이렇게 하나가 있고, 후면으로 넘어가 보면 여기에는 이더넷 단자와 A타입이 2개가 있는데, 주의해야 할 게 이 아래에 있는 이 까만색 이 친구는 USB 2.0 단자 포트로 속도가 느립니다. 속도가 중요한 기계라면 아래가 아니라 위쪽 포트 연결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디스플레이 단자가
DP 1.4 포트짜리 하나랑 HDMI 2.0짜리 포트가 둘 다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설명한 C타입 반자이까지 디스플레이를 꽂으면 네, 이렇게 총 3개의 모니터까지 연결이 가능합니다. 더 설명하자면 이 옆에 보이는 이거는 충전 어댑터 연결하는 전원 단자로 보이는데 입력 기준 약 65W까지 받을 수 있고요. 혹시 몰라 말씀드리면 규격이 내경 5.5mm, 내경 2.1mm 규격입니다. 그리고 다시 제품 하단을 보면은 자, 직접 보시죠. 여기에 요거 제품 구멍 보이시나요? 이거는 모니터에 제품을 걸 수 있도록 해주는 브라켓을 연결해주는 나사 구멍입니다. 본체 크기가 워낙에 작고 또 가볍다 보니 모니터 같은 데를 걸어도 특별히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자, 이제는 전원을 넣으면 바로 윈도우가 깔려있죠. 이게 제조사 홈페이지를 보면은 윈도우 11 프로가 선 탑재돼 있다 홍보하고 있고 실제로 받아보면 이렇게 윈도우가 깔려 있거든요. 근데 최근 국내 언론을 통해 몇몇 중국산 미니 PC에서 악성 코드가 검출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 PC에 뭐가 깔려있지 않을까 불안하시다면 일단 여기 있는 OS는 싹 밀고 새로 설치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저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제품을 받자마자 검사부터 해봤는데 악성 코드 같은 게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다 생각하면 OS를 포맷하고 다시 까세요. 여튼 윈도우를 새로 깔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제품을 부팅하면 특이하게 보이는 선탑재 앱이 여기 보면 하나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이 본체에 달린 RGB 있잖아요. 그거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혹시라도 이런 거 좋아한다 싶으시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PC 켠 김에 사양을 확인해 보면 일단 CPU 세트부터 볼까요? AMD의 라이젠 7 5700U 8코어 16thread입니다.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의 DDR4 16GB의 클럭은 3200MHz짜리가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SSD는 지금 모델명이 보시면 RS 이 뭐야? 모델명이 이건데 정확히 어떤 회사의 제품인지 직접 열어봐야 알겠군요. 이제 이 PC의 대략적인 성능을 알아볼 차례죠. 앞서 설명했듯 이 PC에 탑재된 칩은 AMD의 라이젠 7 5700U인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게 이 미니 PC에 들어간 5700U 칩은 젠2 루시엔 기반 칩으로 한 세대 전의 아키텍처로 제작돼 있어요. 근데 이런 칩 이름 장난치기와는 좀 다르게 성능 자체는 진짜 꽤 나름 괜찮은 편입니다. 벤치마크 값을 공유드리자면 긱벤치의 경우 대략 이 정도 점수에 시네벤치 RE3 결과는 이 정도가 나오고요. 그래픽 관련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3D마크의 경우 대략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같은 칩을 사용한 노트북과 비교하면 살짝 낮은 성능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PC에 저희가 받은 기본 옵션 상태 그대로 램이 하나의 슬롯에만 꽂혀 있는 즉 싱글 채널 상태에서 얻어낸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MD나 인텔이나 보통 듀얼 채널 램을 구성해야 제 성능을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32GB짜리 램이 달린 제품을 구매하던가 아니면 이 PC에 추가적인 16GB 램을 장착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제품 분해서 램 꽂는 건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여튼 벤치마크 테스트 말고 실사용에 도움이 될 법한 테스트 몇 개 더 준비를 해봤는데요. 우선 유튜브의 경우 4K 60프레임 영상 재생이야 뭐 아주 잘 됩니다. 영상 재생 중에 스크롤을 한다던가 하면 좀 버벅대긴 하는데 영상 보기엔 문제가 없는 수준이에요. 이 정도 성능이면 사무용에 적합할 것 같기는 한데 또 컴퓨터로 게임을 안 돌려볼 수가 없어서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선 메이플 스토리 말할 것도 없이 모든 상황에서 정말 잘 됩니다. 롤 같은 경우 FHD 해상도 매우 낮은 옵션에서 80에서 100프레임 정도로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여기서 옵션을 매우 높음까지 올려도 60프레임 이상을 뽑아주며 아주 잘 돌아갑니다. 발로란트도 FHD 해상도 낮은 옵션에서는 70에서 95 사이의 프레임으로 플레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중간 옵션에서도 60에서 80프레임 사이의 프레임으로 나름 할만한 수준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버워치 2의 경우 FHD 해상도의 낮은 옵션 환경에서는 70에서 100 사이 프레임이 나서 플레이를 하는 데는 문제는 없었지만 중간 옵션부터는 55에서 70 사이의 프레임을 보이며 가끔 심한 난전 상황에서는 60프레임 방어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걸로는 간단한 게임을 돌릴 수 있다 정도의 의의를 두면 될 것 같군요. 전력 소모의 경우 전체 시스템 기준 아이들 상태에서 7.5에서 15W 사이를 보여줬고 벤치마크 실행 중에는 최대 37W까지 오르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상에서 보이는 칩의 온도는
최고 온도 72에서 3도를 상회했고요. 외부에서 본체를 직접 측정하게 되면 이게 인상적인데 45도를 넘기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열 해소 부분에선 꽤나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또한 저희가 이 테스트를 하면서 놀랐던 부분은 소음 관련 부분인데요. 이게 벤치마크다, 게임이다 지금 계속 들렸음에도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 소음 측정을 해보니 PC가 꺼져 있을 때 기준 이 정도인데 PC를 켜서 벤치마크를 돌리자 약 20에서 25dB 정도만 올라가더라고요. 이외에도 벤치마크를 돌렸는데 결과를 안 보여드리기가 아쉬워서 보여드리자면 SSD 속도는 크리스탈 벤치 기준 이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쯤 되면 이 PC의 내부도 궁금하시죠? 같이 분해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마침 저희가 16GB 램 하나가 더 있어서 여기다 꽂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한번 꽂는 것까지 한번 지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분해 방법은 일반적인 미니 PC가 그러하듯 여기 보이는 4개의 나사를 풀면 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혹시라도 분해하실 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처럼 이렇게 빈 색상에 하지 마시고 담을 수 있는 통 같은 걸 하나 마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걸 뜯어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 보이는 이 하단 고무 패킹을 잡고 이렇게 안 되는군요. 그러시라고 내가 이미 헤라를 준비했지. 자, 이렇게 당기고 여기 안에 이렇게 해서 하면 일반적인 노트북 분해하듯이 이렇게 열립니다. 오호. 이게 2.5인치 하드 SSD를 넣을 수 있는 칸이 하나가 보이네요. 아마도 이렇게 하면 장착이 되겠죠. 하여튼 지금은 얘가 목적이니까 빼고 여기서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이 부분까지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러면은 나사를 더 풀어야 돼요. 요 2개 나사부터 먼저 풀게요. 그리고 이게 또 까다롭네. 이제 얘를 한번 분해해 봅시다. 이게 한 대밖에 없고 지금 이게 첫 번째 촬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분해를 망치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굉장히 소심하게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대로 들면 아마도 내부 부품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는 이 친구부터 좀 빼도록 할게요. 됐고 이제 일단 램 슬롯부터 확인을 먼저 해보면 지금 저희가 CPU 지상에서 봤을 때는 삼성의 16GB DDR4 메모리로 적혀 있었는데 분명히 지금 여기를 보면은 이게 뭐람? 킨소틴, 아무래도 킹스톤의 느낌이 강하게 나는 킨소틴 16GB짜리 메이드 인 차이나 메모리가 하나 박혀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은 같은 제조사의 같은 주차에 생산된 메모리를 쓰는 게 좋긴 하지만 저희는 이 메모리를 하나 더 구하는 굉장히 어려울 테니 일단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삼성전자의 16GB짜리 DDR4 램을 여기에 바로 장착을 해봅시다. 넣고 하면 꽂히겠죠. 이렇게 되면 램이 2개가 꽂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SSD를 좀 볼 차례인데 이 SSD도 저희가 아까 되게 알 수 없는 되게 긴 일련 번호가 있었잖아요. 알고 보니까 이 회사의 이름은 레이손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검색해보면 중국의 메모리 회사의 제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무선 램 카드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게 보이는데 요거는 바로 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분해를 하고 이제 이 보드를 뒤집어서 이 안쪽에 있는 이 반대편에 있는 팬을 확인해 볼 차례인데 그러면 일단 여기 보이는 이 핀부터 먼저 제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핀도 지금 제거를 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하면 제거가 됐고 이거를 뒤집어야 되는데 제가 뒤집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으니까 힘을 써서 한번 뒤집으면 될 것 같습니다. 힘쓸 것 같겠죠? 근데 바로 들려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우와, 여기 보면은 엄청 거대한 쿨러가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제 여기서 이 팬을 분리해야 되는데 팬을 아마도 여기 본 이 2개의
나사를 분해하면 펜이 분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분해를 해볼게요. 여기 보면 이 테이프도 분해를 해야 합니다. 자, 오케이. 이렇게 하면 분해가 됩니다. 여기 보니까 이 펜 같은 경우에는 5V 0.14A짜리 펜이 들어가 있고 제조사에 따르면 이 속도는 2300rpm 정도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은 이게 지금 히트싱크인데 아마도 재질이 구리 같거든요. 근데 크기가 진짜 꽤 크죠. 까맣게 칠해져서 심지어 예쁘기까지 합니다. 이 PC가 전반적으로 발열 해소가 굉장히 잘 되는 모습이던데 확실히 팬이나 히트파이프의 크기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서 4개를 분해하면 아마도 이 안에는 AMD 5700U가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하지 말까요? 일단 여기서 멈추도록 합시다. 이쯤에서 이 제품의 용도에 대해서 잠깐 말을 해보자면 일단 TV나 모니터 디스플레이에 붙여서 영상 머신이나 휴대폰 사진, 영상 자동 보관하는 백업 용도로 나쁘지 않을 것 같기는 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맥북 유저에게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모바일이나 맥 환경에서도 정부 관련 문서를 열고 받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여전히 예를 들어 예비군 관련 문서 열람이나 무슨 건강보험 서류만 하더라도 거의 윈도우 사용이 강제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런 몇 안 되는 용도 때문에 윈도우 데스크톱을 놓기엔 자리도 비용도 부족한 분들에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튼 오늘은 이렇게 블랙뷰의 미니 PC MP100을 살펴봤습니다. 실사용 용도로서 큰 기대가 없다면 라이트한 용도에선 쾌적하게 쓸 수 있는 제품이라 생각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기양지사 세일하는 기간부터 구매를 고려해 보시는 건 물론 자유입니다.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것과는 별개로 6월이 됐으므로 이 직구 제품을 리뷰하면서 느낀 점, 특히 최근 직구 규제 이슈와 맞물려 몇 가지 점을 조금 조심스럽게 이야기해보고 싶은데요. 일단 이런 중국 전자제품의 가격 경쟁력은 정말 무서울 정도라는 겁니다. 제가 소개한 이 미니 PC만 하더라도 35만 원밖에 안 하는 저렴한 가격에도 불구하고 제품 자체는 실사용에 큰 무리가 없을 정도의 성능과 만듦새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사안은 우리에게 이름마저 생소한 이 중국의 수출 전문 기업조차 자신의 제품에 KC 인증을 받은 부속품을 중국 현지의 공장에서 조달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는 직구 규제 정책의 논리적 근거를 할 수 있는, 즉 해외 플랫폼에 대한 인증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흔히들 소비자 안전도 보장하지만 그와 동시에 국내 산업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정책이 실제로는 적어도 전자테크에 관련해서는 국내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KC 인증 같은 규제 강화를 통해 해외 제품의 수입을 지원하려면 해외 제조 업체들이 KC 인증을 받게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추가되거나 제품 출시 기간이 길어지는, 따라서 그만큼 국내 생산 업체들이 시간을 버는 일종의 보호 효과, 지연 효과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이미 중국에는 KC 인증을 받은 케이블과 충전기 제조 업체가 이미 있습니다. 여기서 만든 부속품은 한국에 오히려 프리패스로 다른 경쟁자를 전부 제치고 곧바로 들어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지금은 단순히 케이블이니 충전기니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에 있는 1,400만 개의 공장 중에는 여기에 보이는 규제 대상 품목들을 생산하면서 이미 KC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당연히 충분히 있을 겁니다. 해당 품목 플러스 KC 마크만 구글에 넣어 검색해도 그 결과가 공장들이 막 쏟아져요. 결국 KC 인증이라는 한국 정부의 규제가 외국, 특히 중국 생산업체의 경쟁력을 오히려 강화, 그것도 즉각적으로 강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걸 막고 싶다면, 즉 제대로 국내 기업을 보호하고 싶다면 이미 KC 인증을 받은 수입품에 대해서도 임의로 안정성 검사를 수시로 해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애당초 KC 인증을 왜 받아야 하는 거죠? 받아도 안전검사, KC 인증을 안 받아도 안전검사가 계속 지속된다면 KC 인증의 의미가 사라지겠죠.
여튼 이 문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고 흥미로운 제품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